이 이야기는 고 무이카 전 대통령의 생전 철학과 실제 업적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실현된 공동체 정신을 재조명한 콘텐츠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이 대통령을 울렸습니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 말입니다. 그에게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다. 그 말을 가슴에 품은 한 소녀, 낯선 나라 한국에서 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매일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은 마을을 바꾸고 그 소문은 결국 강원도청 그리고 대통령의 서재까지 닿았습니다. 무이카, 당신이 꿈꾸던 공동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된장 한 그릇이 전한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모레노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죠. 혹시 우루과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미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저는 몬테비데오라는 수도 외곽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는 길도 제대로 포장이 안 되어 있었어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곤 했죠. 집들도 대부분 판자로 지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호세 무이카라는 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분은 나중에 우루과이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린 때만 해도 그냥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낡은 폭스바겐 비트를 타고 다니시면서 항상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죠. 무이카 할아버지는 참 신기한 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화려한 관저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우리 동네 작은 집에서 사셨거든요. 월급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셨고요. 어느 날 제가 12살 때였을 겁니다. 저희 집 앞을 지나가시던 무이카 할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카밀라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게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란다. 욕심은 끝이 없거든. 진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게 삶이야, 카밀라야. 당시에는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혔어요. 그건 나중에 한국에 와서야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됐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무이카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대학 시절에는 청년 NGO 활동도 했죠. 빈민가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를 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정한 공동체가 뭔지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운명 같은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시아 농촌 공동체에 관한 연구 자료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농촌 복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의 농촌 공동체는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사는 것을 중시한다. 이는 남미의 공동체주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이카 할아버지의 말씀이 바람처럼 귀에 맴돌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할아버지가 꿈꾸던 공동체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농촌 마을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도시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지만 시골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제 마음속엔 이상한 전류처럼 뭔가 흐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공동체가 정말 있다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새벽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무이카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무이카 할아버지가 제게 철학을 주셨다면 그 철학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는 한국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긴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비행기표 하나가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비쌌습니다.
그래도 이건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코이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곳에서 새마을 농촌복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딱 제가 찾던 거였어요. 지원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 동기란에 무이카 할아버지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어요. 남미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을 한국에서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 철학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썼죠. 몇 주 후 연락이 왔어요. 화상 면접을 하자더라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정말 긴장됐습니다. 한국 담당자분이 스페인어로 질문하시더라고요. 카밀라 씨,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나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무이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공동체가 한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개발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이 서로 돌보는 문화 말이에요.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우루과이로 돌아가서 전하고 싶어요. 면접관분이 한참을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루과이에서 오는 연수생은 처음입니다. 저희도 이 만남이 한국과 우루과이를 이어주는 소중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울었어요. 꿈 같았거든요. 우루과이 최초의 한국 농촌복지 연수생이 된 거죠. 출발 전 준비하면서 한국어도 조금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도였지만요. 무이카 할아버지 사진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보려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정말 신기했어요. 도시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산과 들이 어우러져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들과 작은 마을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양념 논 사이로 돌담이 이어지고 할머니들이 쪼그리고 앉아 고구마 줄기를 손질하고 계셨어요. 낮은 돌담 너머로 보이는 빨랫줄에서 수건이 바람에 살랑거리던 그 순간 그 나라의 온기가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배치받은 곳은 평창이라는 곳이었어요.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올림픽보다는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 깨끗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우루과이 시골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뭔가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 무이카 할아버지가 말한 공동체가 진짜 있을까? 내일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자.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과연 제가 찾던 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코이카 담당자분이 저를 마을로 안내해 주셨어요. 제가 배치받은 곳은 평창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 20채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었죠. 카밀라 씨가 도와드릴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담당자분의 안내를 받아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당에는 고추가 빨갛게 말리고 있었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루과이에서 온 카밀라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인사했는데 할머니께서 못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야 알았습니다. 송이분 할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할머니는 78살이셨어요. 허리가 많이 구부정하셨는데도 마당에서 고추를 뒤집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집은 정말 깔끔했어요. 비록 오래된 집이었지만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방 한편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이 모셔져 있었고 그 앞에는 항상 깨끗한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어만 하시고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거든요. 게다가 할머니는 말을 들으실 수 없으셨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제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가시더니 뜨끈한 된장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배고플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니까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말이 안 통해도 괜찮은겨. 인사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의 입모양을 보고 간신히 알아들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어떤 언어보다 명확했어요. 첫날부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마당 정리를 했어요. 할머니께서 드실 약도 챙겨드렸죠. 혼자 사시다 보니 깜빡하실 때가 많으셨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할머니와 저만의 소통 방법이 생겼어요. 간단한 손짓과 몸짓, 그리고 표정으로 대화하게 됐죠. 할머니께서 웃으시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에게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손짓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마치 손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카밀라 참 착하다. 할머니께서 제 볼을 살짝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이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정한 부자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할머니는 가진 것도 많지 않으시고 혼자 사시지만 저에게 끊임없이 주시려고 하셨어요. 따뜻한 밥, 정성스런 반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관심을요. 저녁마다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이 안 통했지만 그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할머니께서 가끔 손으로 제 이마를 짚어보시며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짜 할머니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무릎이 그리웠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 빈자리를 할머니가 따뜻하게 메워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밀라가 와서 집이 환해졌어.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정말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는 걸요. 할머니와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알게 됐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고 신기해하시더니 이제는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분은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마을 일을 챙기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퇴근 후에도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이장님을 따라다녀 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김할아버지 집 지붕이 새서 비가 새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아이고, 김할아버지 혼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장님은 망설임 없이 공구함을 들고 김할아버지 집으로 향하셨어요. 저도 따라갔죠. 캄캄한 저녁인데도 지붕에 올라가서 새는 곳을 찾아 수리하시더라고요. 이장님, 내일 해도 되는데. 김할아버지가 미안해하시니까 이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내일 또 비 온다던데요. 오늘 해놔야 편히 주무시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이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정한 부자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싶었어요. 마을 공무원 박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읍내 사무소에서 일하시고 저녁에 집에 오시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챙기셨습니다. 카밀라 씨, 같이 가실래요? 박 씨를 따라 마을 끝쪽 황 할머니 집에 갔어요. 황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장보기가 어려우셨거든요. 박 씨는 매주 황 할머니 장을 대신 봐드리고 계셨어요. 공무원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요? 제가 물어보니 박 씨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일이 아니라 이웃이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루과이에서도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버스 기사 최 아저씨는 더 놀라웠어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태워주셨어요. 집 앞까지 내려다 주는 것도 일상이었죠. 아저씨,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최 아저씨가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죠. 할머니들 다리 아픈데 어떻게 먼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마을 김장철이 되니 더 감동적인 광경을 봤어요. 모든 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이장님 부인이 앞장서서 마을 부녀회를 조직하셨어요. 함께 김치를 담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께 나눠드리는 거였습니다. 우리끼리 나눠 먹어야 김치가 맛있어요. 부녀회장님의 말씀에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도 김장에 참여했는데 정말 큰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송이분 할머니께도 김치 한 포기씩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두 손 모아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카밀라야, 이게 우리 마을이야.
이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무이카 할아버지의 공동체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무이카 할아버지는 철학을 말씀하셨지만 이곳 한국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걸 매일 실천하고 계셨어요.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마을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자기 그릇 안에 든 걸 아낌없이 덜어주는 분들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무이카 할아버지, 당신이 말한 공동체는 조용한 이 한국 마을에서 이미 매일매일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에서는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보냈었는데 이번엔 혼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쓸쓸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송이분 할머니께서 평소와 다르게 들뜨신 모습이었어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지만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있으세요? 제가 물어봐도 할머니는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혼자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았죠. 점심때가 되니까 할머니께서 저를 마을회관으로 데려가셨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계셨어요. 이장님 부인, 부녀의 분들, 그리고 평소 인사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잡채, 김치전, 나물 반찬들, 그리고 제가 처음 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그 따뜻한 된장국까지. 모든 게 손수 만드신 거였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제 생일을? 제가 당황하니까 이장님 부인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송이분 할머니가 다 준비하셨어요. 카밀라 생일이라고 일주일 전부터 우리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제야 할머니의 계획을 알았어요.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직접 전화는 못하시지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손짓 발짓으로 제 생일 잔치를 부탁하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손글씨 편지였어요. 할머니께서 삐뚤삐뚤한 글씨로 제게 편지를 써주셨거든요. 우리 카밀라가 우루과이에서 와서 할머니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진짜 울컥한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제 앞에 된장국을 놓아주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된장국 안에는 잘게 썬 감자, 호박, 두부가 꼭꼭 씹히도록 정성스럽게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딸아, 많이 먹어라. 평소에는 카밀라라고 부르셨는데 그날은 우리 딸이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가끔 제 이름을 잊으시고 돌아가신 외손녀 이름으로 부르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외손녀를 그리워하시면서도 저를 그 자리에 놓고 사랑해주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 앞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거든요.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딸아.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그때 마을 분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모두 느끼셨던 거죠. 그날 된장국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무이카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셨을 거라고요. 가족도 아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곳. 이보다 더 따뜻한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생일 잔치가 끝나고 할머니와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카밀라 덕분에 할머니도 행복해.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이 가슴 벅찬 마음을 어디에 담아야 할지 몰라서요. 생일 잔치가 있은 지 며칠 후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장님께서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마을 소식을 촬영하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특별한 장면이 담겼거든요. 할머니와 제가 함께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께서 키 작은 저를 위해 빨랫줄을 낮춰주시고 저는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장면이요. 조용히 빨래를 널고 어깨를 주물러준 그 한순간이 이 마을, 이 도, 그리고 한국을 움직였습니다.
참 예쁜 그림이네. 이장님이 혼잣말을 하시며 그 영상을 마을 단체 톡방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읍내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외국인 연수생이 농촌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신기했던 거죠. 그러더니 군청, 그리고 강원도청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원도청 국제협력과에서 공문이 마을 사무소로 도착한 거예요. 이장님께서 황급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카밀라 씨, 도청에서 편지가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편지를 읽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활동 중인 카밀라 모레노 씨께 작은 마을에서 큰 울림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보여준 봉사정신과 마을 어르신들과의 따뜻한 교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편지와 함께 온 선물이었어요. 강원도 명예도민증과 전통 한복 한 벌, 그리고 강원도 특산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명예도민이요? 제가 어리둥절해하니까 이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외국인 중에서도 강원도에 특별한 기여를 한 분들께만 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마을 분들도 모두 신기해 하셨어요. 우루과이에서 온 젊은 아가씨가 강원도 명예도민이 되다니 마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송이분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손뼉을 치시며 좋아하셨어요. 우리 카밀라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마을 분들이 다 모이셔서 제 명예도민증을 구경하시더라고요. 카밀라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요. 부녀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오히려 민망했어요. 그냥 할머니를 돌보고 싶어서 한 일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할머니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제가 더 고마운걸요.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리니 이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바로 진짜 백이지. 카밀라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명예도민증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께서 증서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카밀라가 진짜 우리 딸이 된 거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또 한 번 뭉클해졌어요. 멀리 우루과이에서 온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 마을 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코이카 담당자분께도 연락이 갔나 봐요. 다음 날 축하 전화를 받았거든요. 카밀라 씨가 우루과이와 한국을 이어주는 훌륭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할머니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게 두 나라를 이어주는 일이 되었다니. 무이카 할아버지가 남긴 말 한마디가 이곳 한국에서 한 그릇 된장국과 함께 진짜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우루과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송이분 할머니와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무이카 할아버지께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밤늦게 할머니 집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죠. 그러다 처음 한국에 와서 할머니를 만났던 날부터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습니다. 무이카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몬테비데오 외곽 작은 동네에서 자란 카밀라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기억해 주실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릴 적 그 따뜻한 눈빛은 분명 기억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공동체를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씩 적었어요. 퇴근 후에도 이웃을 돌보는 이장님,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버스 기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친손녀처럼 사랑해주신 송이분 할머니 이야기를요.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은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아낌없이 나누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꿈꾸시던 그 세상이 여기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이 모든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편지와 함께 보낼 것들도 준비했어요.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 마을 분들이 김장할 때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명예도민증 사본까지.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담으려 했습니다. 가장 특별한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된장 한 통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무이카 할아버지께 드릴 거라고요? 그럼 우리 집 된장이 우루과이까지 가는구나. 신기하네. 할머니께서 된장통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된장에는 우리 마을 정이 다 들어있어. 멀리 계신 분께도 우리 마음이 전해질 거야.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손글씨로 써주신 짧은 편지도 함께 넣었어요. 한국어로 쓰여진 편지였지만 무이카 할아버지께서 번역해서 읽어보시면 분명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멀리 우루과이에 계신 할아버지께 우리 카밀라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할머니도 행복했어요. 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일 때 마음이 설렜어요. 이 작은 상자 안에 담긴 한국의 온기가 무이카 할아버지께 잘 전해질까요? 우루과이까지 얼마나 걸려요? 직원분께 물어보니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긴 여행이 될 거였어요. 마치 제가 한국까지 온 여행처럼요. 소포를 붙이고 나서 마을로 돌아왔어요. 송이분 할머니께 모든 걸 다 보냈다고 말씀드리니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카밀라야. 고마운 분께는 마음을 전해야지.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무이카 할아버지, 당신이 남기신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조용히 매일 실천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할아버지께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아버지께 이 모든 감동을 전해드렸으니까요. 우루과이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가방 속 명예도민증과 할머니께서 주신 된장통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게 현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귀국 후 첫 번째 일은 몬테비데오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강의실에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우루과이 학생이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무이카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가게 된 계기, 그리고 송이분 할머니와의 만남까지 하나하나 들려주니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특히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이야기를 할 때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우루과이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카밀라, 그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제가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이기도 했죠. 매주 화상통화를 해요. 할머니께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거든요. 사실 이장님께서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이카 할아버지는 저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한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제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것부터 봉사활동 방법까지 다양한 질문들이었죠. 저도 외국에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이카 재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보낸 편지와 선물들을 무이카 할아버지께서 받아보셨다는 거였습니다. 재단 관계자분이 전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이카 전 대통령께서 카밀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우 감동받으셨습니다. 특히 한국 할머니가 보내주신 된장을 드셔보시고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정말로 무이카 할아버지께 전해진 거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 무이카 기념 동상이 있는 공원에 갔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편지와 작은 된장통을 들고서요. 동상 앞에 서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인사법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찾던 답을 찾았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 옆에 할머니의 편지와 된장통을 작은 수건으로 곱게 감싸 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우루과이와 한국 두 나라의 마음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감동을 품은 채 저는 지금 몬테비데오에서 작은 NG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을 이곳에서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생각해요. 무이카 할아버지가 저에게 뿌리를 주셨다면 한국은 저에게 날개를 주었다고요. 그리고 송이분 할머니는 제가 세상과 다시 연결된 이유이자 공동체가 무엇인지 매일 일깨워주는 따뜻한 등불이십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